반갑습니다. 셋단장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여한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73강 짐승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총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짐승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각 짐승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나 대표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트 한자 173강은 짐승 이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개견자입니다. 개견자는 개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크다라는 의미로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큰대자와 점을 의미하면서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점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대자에 해당되는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조자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개견자여서 개견자가 표현하는 그 개는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짐승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는 짐승 중에서 사람과 가장 친근한 가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많은 곳에서 충견이라 불리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개의 미담이 전해집니다. 특히 전라북도 임실군의 오수지방에서는 불이 났는데 술에 취해서 풀밭에 잠이 든 주인을 살리려고 개울에서 온몸에 물을 적셔 뒹굴면서 불을 꺼가지고 주인의 목숨을 건졌다는 오숙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오수의견제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개는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개는 그림처럼 거의 유일하게 사람 어깨 위에 거리낌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개견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큰대자와 위치를 표시하는 점조자가 결합해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짐승이 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범호자입니다. 범호자는 호랑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호피를 의미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호피무늬 호자와 사람을 의미하면서 보통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호피무늬 호자에 해당되는 호랑이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위를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범호자가 표현한 그 호랑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이나 호랑이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범은 순 우리말이고 호랑이라는 말은 억지스럽게 한자를 조합한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자와 더불어 맹수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짐승 중에서도 최강자이고 사람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호랑이가 사는 정글 같은 곳에서는 인명피해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호랑이를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볼 수 있어서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호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호랑이의 존재가 모든 재앙 중에 가장 살벌한 것이었습니다. 임꺽정과 같은 장사에게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총이 발명되면서 호랑이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한낱 사냥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호피무늬 호자는 호랑이의 겉모습을 의미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모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범호자는 보통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짐승이 호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사자사자입니다. 사자사자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짐승을 총칭하고 있는 큰개 견자와 스승을 의미하면서 모범을 표현하고 있는 스승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자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개 견자에 해당되는 짐승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스승사자에 해당되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승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사자사자여서 사자사자가 표현하는 그 사자는 짐승 중에서 스승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자도 호랑이와 더불어 맹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사자는 호랑이와 달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사자사자는 짐승 중에 사람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자는 10마리 정도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운영합니다. 특히 사냥을 할 때는 마치 작전을 짜서 시행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협동작전을 펼칩니다. 더구나 개별 사자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히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울 만큼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사자는 짐승 중에서 사람에게 스승의 교훈을 주는 것이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고양이 묘자는 고양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짐승을 총칭하는 큰 개 견자와 모를 의미하면서 어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 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 개 견자에 해당되는 짐승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짐승의 총칭인 것이죠. 그리고 모 묘자에 해당되는 식물의 어린 모습이 있습니다. 식물의 모인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양이 묘자여서 고양이 묘자가 표현하는 그 고양이는 짐승 대표의 어린 모습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모 묘자는 새싹 같은 작은 것으로서 옮겨 심기 위해 기른 어린 식물을 말합니다. 모가 다 자라면 열매를 맺는 식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는 다 성장한 것의 어린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백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짐승의 대표를 할 것입니다. 그 호랑이의 어린 모습을 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식용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들여다보면 맹수의 기질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묘자는 짐승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맹수의 어린 모습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늑대랑자입니다. 늑대랑자는 늑대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짐승을 총칭하는 큰 개 견자와 어질다 또는 좋다라는 의미의 어질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늑대랑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 개 견자에 해당되는 여러 짐승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의 총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질양자에 해당되는 어진 모습, 좋은 모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 모습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늑대랑자여서 늑대랑자가 표현하는 그 늑대는 짐승 중에 좋은 일을 하는 짐승이 늑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좋을 양자는 좋다, 어질다, 아름답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에 좋은 기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될 만한 것에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이 되는 일,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좋은 일을 하는 짐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늑대입니다. 이미지가 표현하는 것처럼 늑대인간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깊은 산속에 아이가 버려지면 어떤 짐승에게 발각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작은 확률이나마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늑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하면 오직 늑대만이 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늑대인간은 해외 토픽에서도 가끔씩 등장하고 영화로도 동화에서도 등장하는 실화입니다. 늑대랑자는 짐승 중에 좋은 일,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짐승이 늑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는 소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하나를 의미하면서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한일자와 비롯되다라는 의미의 삐친 별자와 열을 의미하면서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열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비롯되다는 의미의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열십자에 해당되는 완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고 있는 완벽한 모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소우자여서 소우자가 표현하는 그 소는 하늘에서 비롯된 완벽한 짐승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짐승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완벽한 역할을 하는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예전에는 소를 생구라고 했습니다. 식구는 가족들을 뜻하는 것이고 생구는 한 집에 사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소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사람의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에도 동원되었고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어려운 시절에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을 대신하여 우골탑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각 가정의 기둥이 되는 소의 뼈로 세워진 탑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우자는 하늘에서 비롯되어 주어진 완벽한 짐승이 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돼지저자입니다. 돼지저자는 돼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짐승을 총칭하는 큰 개 견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돼지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 개 견자에 해당되는 짐승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짐승의 총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자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돼지저자여서 돼지저자가 표현하는 그 돼지는 짐승 중에서 사람에게 최대 식량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사람자자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람인자는 특정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돼지저자는 짐승 중에서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짐승이 돼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확실하게 짐승에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기운을 차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고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이고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돼지고기가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닭이고 3등은 소인 것입니다. 돼지저자는 짐승 중에서 사람에게 고기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짐승이 돼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개의 관련자로 구성된 짐승의 이름에 관련된 세 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